합니다. 5분간 쉽죠? 시각. 자, 동아출판사. 동아. 아니다. 그냥 5분 가면 되겠구나. 5분간. 자, 수업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쌤한테 바로 얘기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쌤이 지금 복사한 요거는 평가 문제집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자습서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2개 다 삽니다. 두 개 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문제들 학교 선생님한테도 다 한글 파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문제 다 푸시고. 자, 내용 들어갑시다. 5분간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5분간이다. 언뜻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기에는 사실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5분간이라는 이 시간. 제목을 5분간이라고 쓴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17년 살았을 거고 선생님은 40살 살았어. 근데 17년이든 40살이든 40년이든 언뜻 생각해보면 사실 하룻밤 꿈 같거든요. 자, 5분간이라는 시 제목은요. 6살 낸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자, 잠깐 5분 정도 기간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애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요즘처럼 핸드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짧은 시간 동안 꽃이 떨어졌어요.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야, 우리 아들도 언젠가 금방 커가지고 덧없는 5분간의 짧은 시간처럼 커버리겠구나.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들은 어른이 돼가고 나는 할머니가 되겠구나를 깨닫는 시가 바로 이겁니다. 자, 내용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해봅시다. 이 꽃그늘 아래, 이게 되게 외우기 좋다. 여러분들 요거 기승전결 4단계 나눠야 되거든요. 되게 외우기 좋은 게 5를 기준으로 해서 5, 15, 즉 1부터 4까지가 1이고 그 다음에 5부터 15까지가 이게 되게 외우기 좋아, 쌤들도. 자, 그 다음에 봐봐. 5와 15만 외우면 되겠지? 1부터 4까지가 1. 자, 그 다음에 5부터 15까지가 조금 전에 쌤 체크해줄게. 자, 그 다음에 16부터 몰라. 자, 마지막 2줄만 4단계야. 4번째야. 알겠지? 그게 이제 22번째인데, 쌤이 체크 해가면서 볼게요. 내신에 들어가는 유일한 현대식. 자, 이 꽃그늘 아래에서, 자, 꽃그늘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꽃그늘 아래에서, 자, 꽃그늘 동그라미 치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꽃그늘이라는 곳은 아이를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기다림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꽃그늘은 아이를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자, 기다림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기다림의 공간으로만 보기는 부족한데 기다림 말고도 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성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공간이면서 단순하게 자, 그 다음에 성찰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분은 교과서라든지 학습한 지도 안에 보면은 상념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상념. 상념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란 뜻입니다. 다양한 떠오르는 생각이란 뜻입니다. 형상화된 생각들. 자, 겉으로는 그냥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의미로는 기다림. 그 다음에 좀 깊이 들어간다면은 인생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겠죠. 자, 합니다. 이 꽃그늘 아래에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이거는 솔직히 5분간의 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시간이 지나갔다.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즉, 삶에 대한 깨우침이 느껴져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적습니다. 자, 인생에 대한 깨달음. 왜 내 삶이 이 꽃그늘 아래에서 지나갔다는 말은 나 이 꽃그늘 안에서 내 인생이 돼서 다 깨달았거든. 이 뜻이에요. 자, 인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인생에 대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달음. 나 내 인생 전체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짧은 이 5분간 이 꽃그늘 아래서 다 지나간 거야. 깨달은 것 같다. 지나간 것 같다. 계속. 자, 그 다음에 것 같다 있죠? 같다. 자, 요거 한번 동그라미 치든지 네모 치든지 같은 색깔 딱 체크해 두세요. 같다. 자, 아직은 아니겠지만 저 밑에 보면 또 같다가 또 나옵니다. 같다. 자, 계속합니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들 그냥 느끼기에도 이거 어때요? 자, 선생님 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말투에는 보면은요.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시는 자, 잠깐만 볼까? 4대 갈래가 있어요. 자, 문학의 4대 갈래, 서정, 우리가 서정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아예 붙여서 서정시. 자, 그리고 서싸, 시오, 서싸, 소설. 자, 그리고 교술필. 극을 누가 모릅니까? 희곡인 거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4개의 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서정 갈래라는 게 대화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정은 독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정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하면 일단 서정갈래라는 말은 정서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밑에 빈칸 좀 있죠? 거기다가 우리 문학의 4대 갈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2쪽 바로 쌤이 프린트물 해준 거 있지? 책이 다 다를 것 같아서 이걸로 복사했는데 요 밑에 빈칸에 자, 이거 문학의 4대 갈래입니다. 잘 적어줍니다. 문학의 4대 갈래. 자, 문학의 4대 갈래 중에 첫 번째 서정이죠. 자, 정서를 노래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노래했다? 정서를 귀덕하게 서술한 게 아니고 확 줄여서 서술했죠. 자, 그래서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포함하면서 줄였기 때문에 함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정갈래는요. 정서를 함축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노래합니다. 근데 나 노래라는 저렴한 단어 쓰기 싫은디? 노래란 단어보다는 오케이 나 운율이란 단어 넣겠어. 운율이란 단어 넣겠어. 자, 이렇게 주된 성격만 알아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운율에는 또 외형률이 있습니다. 내재율이 있습니다.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에는 대놓고 드러나는 게 있어요. 속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또 서정갈래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이게 바로 서정갈래의 특징이에요. 자, 결국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서술형으로 서정갈래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정서를 함축적으로 음악성 있는 언어로서 노래하는 글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격, 자신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서를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독백적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학습 활동에 작년이든 뭐 교과서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학습 활동에 아마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라는 건 뭐예요? 이래서 마지막에 독백하는 거다 이런 게 있을 건데 여기 예리한 친구들은 학교쌤한테도 그렇고 쌤한테도 물어요. 선생님 시 중에서 대화하는 거 많이 배워봤지? 향단아 그네 밀어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선생님 이거 뭔데요? 자, 물론 시라는 것이 그래요. 시라는 게 대화하는 구조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라는 것은 정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한 관종이 아니라면 당연히 정서는 혼자서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틀로는 정서를 독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야. 그치? 자, 어쨌든 틀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정서다, 함축이다, 노래한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음악성이 있다,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 다 적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런 서정갈래에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시가 있죠? 일단 가장 옛날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그 삼국시대 그 전부터 쌤 해볼게. 고대가요. 자, 요거 서정갈래입니다. 고구려 백제, 고려대 노래입니다. 뭐 가락국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와서 오케이. 향가 놓치면 안 되네요. 신라시대의 정서를 노래한 글 향가입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려시대의 고려 소교라고 적는 게 낫죠. 괜히 과요라고 적어버리면 그 신흥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잘난 척을 노래한 경기체가랑 섞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뭐든지 정확하게 이제 연암 다니고 있으니까 고려 가요요 이렇게 뭉퉁그리고 예를 들어서 봐봐라. 이러죠. 강민이는 뭐 어떤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요 이러기보다는 남자요, 경북거요 이렇게 얘기 놨잖아. 정확하게 고려 소교요, 자 고려의 서민들이 입을 통해서 삼음보로 삼삼위조로 노래하는 걸 있죠. 가시리 같은 것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와 보자. 자, 또 뭐가 있을까? 오케이. 시조 놓치면 절대 안 되죠. 자, 각종 평시조. 그 다음에 한 구만 늘어난 어시조. 그 다음에 졸라 두 구 이상 늘어난 사설시조. 자, 거기까지. 자, 더 와보자. 주요한의 불놀이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자유시 놓치면 안 되죠. 자유시 등등등입니다. 민요도 놓치면 또 섭섭해할라. 민요 등등등등등. 됐죠? 물론 이 자유시 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서정시라든지 뭐 사상시라든지 민족시라든지 다 들어가죠. 자, 요게 바로 서정갈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서사갈래도 일단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본보 혹시 배웠습니까? 본보도 들어가겠죠. 지금 사실 1단원이 여러분들 파수꾼이 뭐예요? 4개 중에서. 파수꾼 뭐죠? 파수꾼이 다 찍어놨거든요, 선생님들. 싹 다 올 영상 1시간 반짜리 찍어놨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보라고. 자, 파수꾼은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극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본보는 이 중에서 어디 들어가죠? 서사죠. 5분간은 어디 들어가죠? 서정이죠. 자, 지금 얘 뭡니까? 마음 먹고 내게다 내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출제자 입장에서 당연히 얘들아, 뭘 내겠어? 4개의 4대 갈래의 성격을 무조건 묻는다는 거죠. 그죠? 서술형이 나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칠 수 있다면. 그지? 자, 그러면 서사갈래라는 것은 소설만 생각해보면 쉽겠는디? 자, 소설, 오케이. 소설은 정서는 아니더라. 정서를 노래하진 않더라. 맞지? 무엇을 얘기하든 당연히 갈등과 대립의 문학이죠. 갈등과 대립을 다룹니다. 자, 갈등과 대립을 다룹니다. 이게 서사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자, 서사도 그렇고 극도 그렇고 둘 다 갈등과 대립의 문학이고 정서의 문학입니다. 경험의 문학이고. 자, 어쨌든 서사갈래는 갈등과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노래한다는 얘기 안 했죠? 서정은 노래죠. 얘는 노래 아니죠? 어떻게? 줄거리로 풀어주죠. 자, 그러면 오케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서사적 줄거리. 다른 말로 그냥 편안하게 흐름입니다. 흐름. 전개 이런 겁니다. 자, 노래하는 서정에 비해서 서사적 줄거리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요? 누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작가요? 무슨 작가요? 당연히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게 또 특이점이죠. 서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큰 걸 한 개 선생님이 놓쳐붙다. 너가 왜 보면 머리 있잖아. 여기 지금 다 상남자들이니까 머리 막 이 정도까지 길러가지고 이제 길러서 막 빈들레 꽃 보고 울고 막 이런 남자들 있지. 그런 애들 보고서 우리가 엄마 시적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 되게 시적이다. 왜냐면 정서가 막 넘칠 것 같잖아. 근데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선생님이 함부로 말 못하는데 입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막 거짓말을 막 하면서 막 말도 말 끊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야, 니 소설 쓴다 이런 말 하죠. 왜?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 말하면서 소설의 특징, 서사의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뻥 튀는 사람한테 소설 쓰고 있다. 길게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소설 쓰고 있다. 이런 말 쓰죠. 맞습니다. 서사적 줄거리 있는 거 소설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허구적이죠. 허구적이죠. 오케이, 허구적.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 가질 수 없는 성격이 바로 사실적인 성격이에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소설의 성격 중에서 진실성 공부했는데요. 맞습니다. 진실성과 사실성은 완전 다르죠. 자, 진실성이라는 것은 참된 것, 사실성이라는 것은 팩트. 됐죠?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서사는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알아놓으면은 자, 막 요거 공부했어. 그러면 갈등의 종류 나와요. 외적 갈등,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다다다다다 4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서사적 줄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줄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액자식 구조인가요? 역순행적 구조인가요? 피카레스크인가요? 옴니버스인가요? 선행적인가요? 도도도도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 1인칭입니다. 사건 속에 있잖아요. 1인칭. 그 다음에 서술자가 요 무대 위에 없이 바깥에 있어. 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나가 없어요. 그러면은 3인칭이에요. 바깥에 있으면서 전지전능하게 속마음 다 알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다소 주관적이긴 하지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주관적이지만 장인 영감은 사실 나를 좋아했나? 우리 구장님은 사실 내 편인가? 장인 영감은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이 약하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이었었잖아요. 자, 이렇게 서술자를 안다면 또다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소설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겨술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 얘가 언제 놀랐더라. 스승의 날이라서 오늘 요즘 논란을 많이 오는 한 3일 전쯤에 놀러 온 남자애가 있는데 최근에 그 가가 다니는 학교가 4.5만점인 학교거든요. 맞나? 성균관대가 4.5만점인 학교인데 이번에 4.5를 맞았습니다. 네, 4.5고 아마 그 의과대학에서 유일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1등 하니까 캐나다를 그냥 보내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탄탄대로를 밟겠죠. 그러다가 결국 뭐 삼성병원 가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공부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어? 2학년 이제 본과 1학년인데 얘가 2학년일 때 어떻게 공부했니? 물어보니까 하루에 2시간 잤대요. 그리고 2시간을 푹 잔 게 아니고 쪼개서 잤대요. 쪼개 해가지고. 그리고, 네, 그 친구는, 전국 1등도 여러 번 했었고, 근데 학교 다녔을 때도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쌤 수업 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특이한 학교 보강만 아니라면은 정화여고 보강이라든지 특히 이제 좀 어려운 경산여고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다 찾아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학원을 국영수 중에 국어밖에 안 다녔거든요. 3년 내내 졸업할 때까지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이 항상 선생님이 더 얘기해주는 거 다 적어가서 더 공부하고. 자, 됐나? 그리고 지금 나이는 23살이고요. 자, 뭐 어떻고, 무슨 과 있고, 이름은 누구누구고요. 자,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했지. 성준이가 감동을 받았는 거야. 듣고서 오케이 좋았어 나도 저렇게 공부하겠어. 지금 하루에 2시간씩 자서 공부했대요. 쪼개가지고 3시간 공부하고 30분 자고 이렇게 공부했대요. 얘는 그렇게 하니까 시험 기간에도 그게 공부가 되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4.5 맞아서 인간입니까? 여러분들을 치자면 올 1등급이 아니고 올 100점을 말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방금 내가 과 얘기했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솔직히 성대 의대 몇 명 갑니까? 1명 갑니까? 서울대 의대만큼 가기 힘든 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서울대 의대도 작년에 쌤 학생 중에 있었는데 걔보다 성대 의대가 재작년가가 더 공부 열심히 했거든. 어쨌든 진짜 이야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듣잖아? 그럼 여러분들 막 감속에 물컹물컹 뭔가 오른다. 왜? 진짜 이야기니까 교훈을 받은 거예요. 자, 서정잘갈래를 공부하잖아. 받을 수 있는 거는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서서갈래를 공부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것은 감동이에요. 하지만 교술갈래를 공부하면 감동과 더불어서 교훈을 받아요. 뭐 때문입니까? 아까 쌤이 방금 얘기했던 친구는 선생님 학원을 졸업한 진짜 친구니까요.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성, 진짜 일이니까요. 경험성에 근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술의 뜻이 교훈을 주는 서술입니다. 자, 교훈성. 자, 그래서 우리는 교술갈래를 경험과 교훈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교술갈래 중에는 자기가 자기 경험한 거 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성격 가지고 있는 거. 그치?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노? 개성이라고 그러죠. 퍼스널리티, 개성. 자기가 자기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개성적이고 아니면 말도 안 되죠. 개성의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작품 몇 개 없어서 한꺼번에 적으려고 놔뒀는데 서사갈래 아까 분명히 소설 얘기했죠? 네, 다양한 소설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에이 귀찮아. 소설만 적을게요. 소설, 고전소설, 옛날소설, 신소설, 개화기 소설, 현대소설, 봄봄 같은 겁니다. 자, 이런 소설과 그 다음에 또 뭐 없을까? 있지. 글로 안 적힌다고 글 아니니? 맞지? 글로 안 적히고 입으로 연결돼도 다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지? 줄거리도 가질 수 있고 설화, 민담, 전설, 신화. 자, 이런 게 바로 서사갈래입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전체는 여러분들 2학년 책에 있습니다요. 여러분들 2학년 책에 문학책에 가전체 소설이라는 게 있어서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자,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는 지겨워. 수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수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만 놓고 나중에 외웁시다. 경기체가라는 고려시대 때 지배층들, 신흥 4대 부들의 잘난 척 노래가 있습니다. 경기체가. 별로야. 근데 간혹 가다가 어렵게 내고 싶은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내시긴 합니다. 자, 경기체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지. 나 외로워요. 내가 진짜 경험한 건데 나 너무 외로워요. 임금님 그리워요. 나 외로워요. 라든지 산에 올라갔는데 산 보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좋아요. 이런 거라든지 상춘곡이나 삼인곡, 송민곡, 규원가 들어보셨죠? 예, 가사. 선생님 가사는 시인데도 어쩐지 여기서 말 안 하셨군요. 가사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술에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수필 중에서 고전수필, 기, 수호제기의 기, 슬견설의 설 이런 것들 기나 설, 이름 특이하죠? 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 공부가 아니었군요. 우리 꼴랑 수필한 게 공부했거든요. 그죠?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사실은 훨씬 많구만. 자, 극은 쇼하고 있네. 들어봤지? 쇼하고 있네. 쇼네. 그래서 공연성 없으면 또 극이 아니죠. 공연성. 연극을 공연하고 싶습니다. 희곡이라고 그러죠. 드라마나 영화를 공연하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 공연성과 그 다음에 극은 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더라도 내가 눈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오케이 현재화된 인생이군요. 현재화된 인생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는 조금 덜하지만은 또 우리 극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약의 문학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제약적입니다.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뭐 질문 같은 거 없죠? 중간에 잘 못 따라하겠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네. 필기도구 없어? 둘이? 얘기하지. 어머 영상 찍은. 어쩐지 나 되게 성실하다 들었거든. 니 개 성실하다 이가? 니 필기도구 없어? 순딩아 얘기를 하지. 얼마 니 지금 저거 15개 넘었지? 아이고 자꾸 강민아 어쩌고 못지. 경북고 이래 되겠나? 말을 하지. 어쩐지 아니 나한테 뭔가 강렬한 눈빛을 보내. 그 자꾸 뭐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자 됐죠? 큰일 났네요. 5분간 이건 영상으로 계속 남길 거라서 여러분들 후배들이나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듣게 되는데 둘이 가는 경북고 1학년 학생이 필기도구 안 가져온 걸 다 알게 되겠네요. 정둘이 아이가? 망했다 이제. 자,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극이라는 갈래는.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이나 장면수라든지 공연 시간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극갈래 문학입니다. 됐죠? 자, 요거는 굳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 희곡이나 시나리오 뭐 이런 거 안 적어도 될라? 희곡, 시나리오. 자, 그 다음에 뭐 탈춤, 마당극.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요게 바로 문학의 4대 갈래입니다. 한 개 나오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이 아예 경북고가 선택한 책이 동아출판사는 아예 4개를 딱딱 이런 책이 잘 없거든. 근데 딱딱딱 일단은 안에 다 들어가 있지. 근데 다른 학교는 안 그래요. 대부분 많이 쓰는 미래인 교과서나 이거는 일단은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1단원이 빡 서정 갈래, 2단원이 빡 서사 갈래 이래 들어가 있거든. 근데 걔들은 그래서 서정만 나오고 서사만 나오고 막 이런 데 너건 4개 다 나올 거야 아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기본으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서정관리 특징, 학습활동에도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각 다 있더라고. 서정관리 특징을 이 글을 근거로 해서 보도록 해라 있더라고요. 자, 우리 그러면 잠깐 멈췄던 작품 해석으로 해서 잠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둘이 적을 시간 조금 주기 위해서 둘이 빨리 적어보래. 선생님 다시 볼게. 이 꽃그늘 아래에서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꽃그늘이라는 것은 예 맞습니다. 기다림의 공간이면서 성찰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이 다 지나간 것 같다. 이 말은 어이구 내가 네 기다리면서 늙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이 속에서 기다리면서 내 인생에 대한 성찰을 끝냈어 이런 뜻이에요. 계속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다 인생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다. 자 모른다 요까지 해서 1행부터 4행까지 자 우리 4단계로 나눌 수 있겠나? 자 요까지가 1부터 4 외우기가 좋다니까. 외우기가 좋은 게 기준이 5, 15만 외우면 돼. 5, 15. 5 앞까지 5부터 15까지 15부터 저 끝까지 끝에 2줄 이렇게 5, 15 2줄 이렇게 외우면 어쨌든 이게 이제 시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엄청 빡빡하게 내실 거야. 근데 공부할 게 없거든 이게 지금.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2문제 이상 내야 되잖아. 맞지? 여기서 2문제. 왜냐면 이거 단원이 아마 1단원 5단원 들어갈 것 같단 말이야. 1단원 5단원. 그러면 앞부분에 1단원에서 최소 10몇 문제 내야 되거든. 그러면 각각 소단원마다 적어도 2문제씩은 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근데 특히 이신 너희들이 공부해 봤겠지만 엄청 쉽지? 아까 우리 고민했다 부원장님이랑 이거 찍을까요? 부원장님도 이 시원해 놔둘까요? 이랬다니까. 근데 뭐 오늘 지금 다른 학원에 붙잡혀서 못 오는 친구 때문에 찍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거라도 외워주세요. 자 1부터 4까지는 아이들 기다리면서 상념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이를 기다리며 아이를 기다리며 상념에 잠김. 자, 아이를 기다리면서 깊은 상념에 빠져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 5행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5분간이다. 제로 돼 있죠? 자, 5분간 동그라미 쳐주세요. 5분간 동그라미 쳐놓고 자, 아까 우리 기다림의 공간이 꽃그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5분간이라는 것은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자, 1번 적습니다. 1번 5분간의 의미, 기다림의 시간. 자,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도 맞긴 맞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있잖아. 솔직히 애기 기다리는 거 5분간보다 더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5분간이라고 쓴 이유가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매우 짧다. 매우 짧은 시간이다. 자, 요 2개를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세 번째.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요거 기다리면서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지? 맞습니다. 결국은
이 인생, 생애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가 동시에 내 인생이 짧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인생을 깨닫는 시간. 자, 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걸 깨닫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내가 5분간 인생 전체 70년을 다 생각해봤거든. 그러면 내 인생은 결국 70년인 거예요? 5분인 거예요? 5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5분이라는 말은 인생 70년 동안을 내가 5분 동안 생각하고 깨달은 걸 봤어. 인생은 허무한 거네. 그래. 그리고 허무하지만 괜찮아. 내가 죽지만 내 딸내미가 선생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70년은 짧긴 짧지만 그래도 이런 거 이렇게 세대가 교차하고 이런 것이 인생이로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알게 된 공간이 바로 이 꽃그늘이고 그 시간이 5분간이다 이거야. 생각해보면 조금 어렵긴 하죠. 자, 계속 5분간 아카시아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에서 자, 오케이. 아카시아꽃이 날린다고 하니까 계절적 배경 나와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하얗게 흩날리고 있는 이 그늘, 꽃그늘 아래에서 어느 사이에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이렇게 되겠다. 얘들아 5분 동안 늙었단 말이가? 아니겠지. 똑같습니다. 늙음에 대한 상념을 했다. 이 뜻이겠죠. 늙음에 대한 상념. 늙음에 대한 상념. 자, 나 늙음에 대해서 상념을 해봤어. 자, 그럼 이 늙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어. 자, 늙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딱 느꼈어. 어조가 막 격정적입니까? 잠깐만, 어조가 세련됐습니까? 혹시 어조가 비판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어조가? 차분하고 독백적이죠? 오케이. 중간까지만 봐도 알고 있겠네요. 자, 어조가 차분함, 독백적, 차분, 독백적. 차분하고 독백적이라는 거 중간까지 읽으니까 알았다. 내가 어조 이런 것들을 쌤 바로 얘기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쌤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지금 여기 뭐 다는 아니라서 네, 여러분들 중간까지만 읽어봐도 어조가 아하 약간 차분하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죠?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들 막 정서가 넘치고 이런 격정적인 어조도 중간까지만 읽어봐도 느낌이 와요. 자꾸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도 읽어보고 중간쯤에 와서 어조 한번 찾아보고 그거 맞는지 또 확인도 한번 해보고 오케이 차분하고 독백적이네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버스가 저 디귿 밑에 합니다.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자 이제 아이가 왔나 보다 그지? 앞에 멈추면 6살배기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자 6살배기 줄 끊고 네, 뭐 현재 내 아이겠죠. 현재 자 현재의 삶 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현재 시간은 현재의 아이가 뛰어내려오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 6살짜리 아이가 맞는데? 아니라 훤칠한 청년 하나 적어주세요. 자, 당연히 이건 미래의 아이를 말하는 거죠. 자, 요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현재라는 이 공간 속에서 나 현재의 아이를 통해서 미래의 아이까지 느꼈어라는 거예요. 자, 결국 훤칠한 청년 하나가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자,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얘 뭐 했기 때문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6살이 뛰어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훤칠한 만 30살의 청년이 뛰어오는 것 같다. 걸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왜? 얘 인생에 대해서 다 깨달았거든요. 자, 걸어올 것만 같다. 내가 늙는 만큼 줄 거 줍니다. 내가 늙는 만큼, 자, 내가 시간이 지나서 늙는 만큼 그 아이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보겠지. 자, 이렇게 돼 있죠.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줄 거 주세요. 자, 내가 늙는 만큼 시간이 흐르는 만큼 서로의 삶을 맞바꿨다라는 말은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 비슷한 작품으로. 자, 잠깐만 선생님 봅니다. 자, 우리 나이덕 작가, 나이덕. 같은 나이덕 작가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작품이 바로 뿌리에게예요. 뿌리에게 해놓고 관련작입니다. 네, 나이덕의 뿌리에게 나이덕. 여러분들이 과기대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나오기는 뭐 연세대 나오고 뭐 이대 뭐 교수까지 뭐 이것저것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종착지가 과기대 교수거든요. 과기대에 지금 있습니다. 자, 나이도 많이 안 됐어요. 한 60대 그 정도밖에 안 된 작가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필력을 발휘하고 있는 작가예요. 대세 작가. 나이덕 여성 작가. 나이덕 정급별 대세 작가. 요즘.
자, 뿌리의 계란 작품이 자식, 나, 엄마가, 자식, 이것도 엄마에 관한 이야기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흙이 엄마. 흙이 어머니고 자식이 뿌리거든. 그 뿌리한테 나의 생명력을 줘서 나 죽어도 괜찮아. 내 자식으로 내가 대신 사는 거니까. 이런 작품이야.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똑같이 뭐 엄마가 희생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머니 늙어가면서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자 똑같이 흙이 뿌리에게 영양분을 줘서 뿌리가 대신 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뿌리에게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계속합니다. 맞바꾼 듯 마주보겠지.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인생. 자 결국 이 말은 기다리면서 나 짧은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어. 이 말이거든요. 됐습니까? 짧은 인생을 깨달음. 짧은 인생을 깨달음. 결국 이만큼 인생은 짧구나. 짧은 인생의 깨달음. 자, 그래서 요까지가 5행서부터 15행까지예요. 5행서부터 15행까지예요. 뭐에 대해서 상념했습니까? 바로 나와 나의 아이의 미래에 대한 상념을 했습니다. 나와 아이 미래에 대한 상념을 했습니다. 자, 이제 16행서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서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에는 자, 줄 거 줄까요? 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유치원 갔던 그 모습을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이가 나한테 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즉 떠나서 서울에 간 거겠지요. 떠나서 미국에 간 거겠죠. 부산 간 거겠죠. 자 결국 이 말은 아이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한 후 아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성장. 자 그리고 성장과 동시에 어머니의 품 안에 있습니까? 떠나게 됩니까? 떠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남. 어머니의 품을 떠남. 막 해설서 아마 교사용 지도 이런 데 보면은 어머니 뭐 성장하여서 어머니 곁을 떠난 어른이 된 자식의 모습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같은 말이니까. 자 성장해서 어머니 곁을 떠나서 아들이 원칠한 청년이 된 모습입니다. 자 마저 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보니 그의 썰물을 향해서 똑같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의 성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꽃잎이더라. 자, 떨어지는 꽃잎은 짧은 순간, 이 5분간에 있는 꽃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꽃그늘 혹은 짧은 순간, 떨어지는 꽃잎.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서 나는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설마 그때 가가지고도 기다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아니고 물론 아이가 왜 뭐 대학 갔는데 왜 기다리겠어요. 그죠? 결국 이 말은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이에 대한 상념을 마쳤고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내 품을 떠나게 됐을 때 자 그런 내 기다림은 완성된 거지. 계속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또 한 무더기가 또 진다. 자, 왜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가 꽃그늘이라고 얘기했었지. 꽃나무가 막 펴있는 꽃그늘이겠죠? 자, 역시 기다림의 완성이 아이의 성장이 됐을 때 이루어진다. 맞지? 자, 여기까지가 16부터 22행까지예요. 기다림의 완성이에요. 기다림의 완성. 자, 기다림의 완성입니다. 자, 근데 자습서에도 기다림의 완성이라든지 교상 지도안에도 이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 근데 기다림의 완성이 뭔데? 뭐라는 거야? 자, 앞에 보시고 친구들. 얘들아, 기다림은 어떨 때 완성되는 거게? 애가 왔을 때니? 어쩔 때 애가 기다림이 완성되게? 아이가? 오지? 안 올 때. 어느 정도 오지 않을 때? 커서 안 올 때. 됐습니까? 결국은 기다림의 완성은요. 엄마야, 우리 애기 왔나? 하면서 이게 아이고 5시 45분에 왔다 이 뜻이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진정 나의 기다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예 다 커서 성장해서 다 어른이 됐을 때 이 내 기다림은 완성된다는 거야.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발상 자체가. 그지? 나는 25기 전까지는 우리 애기가 유치원 갔다가 돌아오는 그게 기다림이 끝인 줄 알았어. 아니었어. 결국 기다림의 완성은 어떻게 해서 성장한 아이가 청년이 되어 유식한 말로 적을게. 독립. 요때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참 멋있어 이 작품이. 결국은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자, 그 중간에 기다리고 있는 과정은 아이가 덜 컸으니까 기다리는 거고 결국 이 기다림이 끝난다. 기다림이 완성된다는 말은 자, 그 아이가 다 커서 내 기다림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도 늙은 거죠. 아가 내 기다림 필요 없으니까. 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를 가지고 단순하게 설마 중학교가 된 아이를 기다리겠어? 6살이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야? 라든지 대학생 이게 아니고 어머니가 기다린다는 것은 겉으로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계속합니다. 자, 마지막 도행합니다. 아, 이런 걸 우리는 수사법 영탄법이라고 하죠. 영탄법. 좀 신기한 게 영탄법은 또 웃긴 게 감탄법이라고 안 그래? 그죠? 감탄하는 어조인데. 영탄법. 저기 버스가 온다. 아까 벌써 온 게 아니다, 맞지? 그럼 결국 요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자, 23부터 23회부터 24회까지는요, 적습니다. 상념에서 벗어나,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념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옴. 상념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왔다입니다. 즉 상념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죠. 됐습니까?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뒤에 문제 꼭 풀어보시고 뒤에 답지는 선생님이 우리 안 실어놨거든요. 복사하다 보니까 복사가 됐는데 13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거 평가 문제집 문제니까 선생님이 함부로 해설하시면 안 되거든. 알지?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 꼭 풀어봐봐.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평가 문제집 사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잠깐만 요거 영상 끊었다가 다시 찍을게요. 두 개를 독립적으로 찍어야 돼서.